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일한 최측근이죠. 오늘 국민의힘이 몇몇 현역 의원이 물갈이게 됐는데 특히 오늘 대구 달서갑에 유영하 변호사가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정치 시작한 명분이 뭐냐? 그건 뭐 여러분들도 아실 거고, 그래서 그 명분에 걸맞은 데서 그렇게 무리하지 않는 곳에서 출마를 하려고. 후보자 중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점수가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1등과 2등의 후보 간의 점수 차이도 저희들이 단수 의결을 할 만큼의 그런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유영하 변호사 얘기 조금 뒤에 만나볼 테고 뭐 몇 가지 속보들이 더 추가되고 그 얘기를 좀 더 한 번은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저희 강전의 변호사가 이제 후반부에 출연하셨으니까 네. 민주당에서는 아까는 이제 그 최병우 의원과 이현정 의원은 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했다면 법적인 부분, 공천 폄훼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배우자와 관련된 사천 논란이냐, 국민의힘의 수장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내일 고발 조치한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이게 아마도 지금 공직선거법상에 있어서 허위사실 유포의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비서관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사천이 아니다, 이것은 시스템 공천으로 공천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일부 언론이라든지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사천이다라고 명확하게 좀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 표현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하려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건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고발인 조사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검찰이나 경찰에서 봤을 때 이게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까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들 때는 피고발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하자면 그 강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고발한다는 게 공직선거법 상 위반, 예,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 사천이 아닌데 사천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것을 가지고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도 네.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백현동 관련해서 당시 맞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토부가 압박이 있었다는 등, 예, 혹은 맞습니다. 고 김문기 처장을 아냐 모르냐 이런 걸로 지금 예, 그와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이런 부분에 맞대응을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거짓말을 계속적으로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이제 법적 조치에 대해서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뭐 어느 정도 법적 조치를 했으면 네. 민주당도 이걸 고발 조치하고 또 검찰로 넘어가고 이게 좀 지리한 싸움이 또 될 수도 있겠네요. 총선 네, 이후에.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총선 국면에서 아마 고발을 뭐 금방 취한다거나 그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예. 피고발인이 지금은 한동훈 위원장만 알려져 있고 다른 언론사나 뭐 패널들 누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예. 피고발인들의 입장에서는 사천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왜 그런 표현을 쓰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대고서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좀 어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뭐 총선 35일인가 36일 남았는데 아마 오늘 좀 분기점이라고 하면 첫 번째 1차 전면전 양상, 국민의힘과 민주당, 아예 본인 배우자 관련된 이른바 논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혹은 당이 직접 고발 조치 주체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겨눈 것 같습니다. 공천을 폄훼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러 논란은 있고 여론도 좀 말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경선에 2명 붙이기로 한 속보까지 만나봤고요. 저희가 준비한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오늘 민주당도 꽤 숨가쁘게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긴급 기자회견까지 이재명 대표가 자청할 정도로 이 부분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표현의 의지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민주당 측에서 고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고발인 조사를 누가 받을 것인가? 이재명 대표 개인이 고발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보통 예. 저런 경우에는 당직자라든지 대변인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고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피고발인들의 입장에서 이 부분이 억울하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여기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예. 이재명 대표가 본인 입으로 본인이 직접 고발인으로 나서라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는 선거 범죄니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고 그 근거로 권양엽 후보가 이재명 캠프 배우실의 부실장이었는데 배우자의 비서라고 표현했다.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비서라는 사전적 의미가 아까 뭐 이현정 의원도 잠깐 언급했다시피 뭐 요직에 있는 사람의 문서를 뭐
뒷받침하고 이런 표현 사전적 의미가 있긴 한데 이걸 뭐 어떻게 또 보느냐에 따라서 법적 판단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책임 묻겠다. 알겠습니다. 전선이 이제 1차 전선이 구축된 얘기를 만나봤고요. 저희가 원래 준비했던 주제가 상당히 오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 얘기. 이현정 의원님. 네. 단수 공천을 받았는데 현직 그 국회의원이 바로 홍석준 의원이었는데 현직 물갈이 측면입니까? 아니면 어떤 측면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그동안 오랫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옆에서 측근해서 모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제 대구시장 선거에도 나와서 이제 그때 공천 떨어졌었고요. 몇 차례 시도해서 사실은 이제 그 공천 과정에서 많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홍석준 의원과 이제 당내에서 여러 가지 아마 내부적으로 검토가 있었고 뒤늦게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측면을 볼 때는 일단 정치로 보면 박 전 대통령의 어떤 그동안의 어떤 여러 가지 부탁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감안했지 않을까 그런 또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이 딴 사람보다는 유일하게 사실은 이 어떤 지난번 선거에 나섰을 때 그렇고 유일하게 후원한 사람이 바로 유영하 변호사였거든요. 예.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유영하 변호사와 함께 그 출판 기념회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벌여왔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국민의힘에서 고려해서 이번에 결국은 단수 공천한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오늘 그 국민의힘이 몇몇 지역구 현역 물갈이를 했어요. 서초울의 박성주 의원도 마찬가지고 여기 홍석준 의원 대신 유영하 후보를 단수 공천했는데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비례대표 후보들을 모집하고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죠. 오늘 좀 눈에 띄는 사람 한 명이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에 신청을 했습니다. 바로 이 인물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저한테 연락을 계속 주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권에서 제가 공직자를 대표해서 공직자들이 이런 그 공익신고나 이런 거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책임이 공직자들한테만 가고 있는 거를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바로 저희 뉴스탑에도 많이 소개가 됐던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최초 폭로, 최초 제보자 바로 조명현 씨가 비례 도전장을 냈습니다. 그 소국장님, 네. 물론 국민의 미래, 이제 비례 이 정당에서 어떤 판단하냐가 중요하겠지만 내일 아예 당사 가서 접수한다고 해요?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고 공개적으로 이제 이 얘기를 내가 하겠다라고 나설 때부터 상당한 어떤 결심을 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보통 예. 이제 공익 제보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이슈 자체가 묻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나섰다라고 얘기하면서 대중 앞에 얼굴을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이슈 자체가 어쨌든 여권으로서는 계속해서 공세를 펼칠 수 있는 그러한 호재를 갖고 있는 이 법카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 공익제보자 조 씨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조금 더 한 번 더 부각을 시키고 또 자신이 이 정치권에 진출할 수 있는 진출을 하든 못하든 간에 뭐 본인이 이제 얼굴을 공개하게 된 그 이유를 한 번 더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열린 장으로서의 이 총선 비례대표 후보에 신청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마 국민의힘으로서도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할 텐데 예. 일정하게 좀 이 고려해 볼 만한 그러한 그동안의 과정을 본다면 예. 그런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또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또 쟁점화하려고 하는 것이 또 국민의힘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생각할 필요가 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대표 측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 수사 중인데 일단 공익사회보호장치의 필요성을 절감한다면서 조명현 씨가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아마 좀 더 깊은 얘기는 내일쯤 저희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